145. A 주문에는 145. A 주문에는 검은색 3개, 흰색 2개. 검은색이 3개, 흰색이 2개. 그럼 B 주문이에요. 검은색이 2개, 흰색이 1개. 검은색이 2개, 흰색이 1개. 두 주머니 AB 중 임의로 한 개의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2개를 꺼낼 거야.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야. 한 주머니를 택해서 2개를 꺼낼 거야. 동시에 꺼낸 2개의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때 2개 중에 임의로 하나를 꺼내면 2개가 모두 검은색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검은색만 나올 수도 있고 흰색만 나올 수도 있고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모두 검은색일 때 했기 때문에 모두 검은색을 뽑는 경우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두 검은색을 뽑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개를 뽑는다 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개를 뽑는다 했기 때문에 일단 A를 선택하고 둘 중에 A를 선택하고 A나 B는 들어있는 게 다르니까 그죠? A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이거를 이자버리고 풀으면 답은 맞아. 답은 맞는데 만약에 서술인 같으면 풀이가 틀리는 거니까 안 된다 그죠? 그래서 A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거기서 2개를 뽑는 거야. A는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A를 먼저 선택을 하고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모두 검은색이다 했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2개가 모두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 3개가 있어요. 또는 2개 모두 검은색을 뽑는 확률을 찾는 거야. B를 선택을 하고 자,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요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색을 2개를 했기 때문에 요거 2개를 뽑아요. 요 검은색 2개 중에 2개를 뽑는 딱 한 가지만 같아요. 이게 한 주머니를 선택해서 2개를 뽑았을 때 2개가 모두 검은색인 경우에요. 이때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을 구합니다.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은 요놈이 분자에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을 구합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은 알겠지? 일 때 하는데 이 때 하는 이게 바로 제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조건부다. 그 다음 46. 세 사건 ABC에 대하여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이 말은 PA교 B는 PA 곱하기 PB고 이 뜻이야. PA교 B는 PA 곱하기 PB고 B하고 C는 배반이다. 자, 배반이란 말은 B교 C는 0이다 이 말이죠. B, C는 서로 배반이다 했기 때문에 B교 C는 0이다. 요게 이제 조건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러할 때 PC를 구하시오는 게 문제죠. 이러할 때 PC.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 그대로 쓰자. PA는 0.4라는 게 주어져요. PA는 0.4. 그 다음에 A교 B가 0.3이 있어요. 그럼 A교 B는 뭐하고 같아요? 요거하고 같잖아. 독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럼 PA 곱하기 PB인데 PA가 0.4라고 돼 있지. 그래서 PA, PB를 이렇게 곱한다는 말은 0.4 곱하기 PA. 요게 PA 곱하기 PB인데 그게 0.4입니다. 자, 요 식으로부터 PA는 0.4를 나눠주면 되겠지. 요 식에서. 그러면 4분의 3이다. PA가 4분의 3이에요. 어? 그렇죠. PB가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B합C가 0.9지. 여기에. B합C가 0.C인데 BC는 이런 관계지. 서로 속이 때문에 B합C는 PB 더하기 PC 요거만 합니다. PB 더하기 PC 빼기 B교신 할 필요 없지.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근데 PB가 여기 나와 있잖아. PB는 나와 있고, 그 다음 PC를 더했더니, 그게 0.9다. 이게 0.9. 그럼 요 식에서 이게 0.75니까, PC가 0.15가 돼요. PC는 0.15. 우리 구하는 게 그 PC가. 46번 어려운 거다. 그렇지 않은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시험은 나오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다. 배반, 독립, 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주어진 요 조건들을 해석할 거야. 배반이다는 것은 교집합이 0이라는 뜻이고, 독립이라는 것은 교집합은 각각을 곱했는 거와 같다. 자, 그것만 적용해줘. 그 다음 회로 문제는 이건 이제 이해가 되면 이것도 이해가 돼버리면 별 복잡한 게 아닌데 이해가 안 돼버리면 지금과 같이 회로가 간단한 거는 관계없어. 간단한 거는 뭐 어떻게든 풀면 돼. 어떻게든. 근데 만약에 요게 한 개가 더 있고 요게 만약에 한 개가 더 붙어 있어. 두 개가 아니고 요게 세 개고 요게 두 개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엄청 복잡해졌다. 그 다음에 이 줄이 두 줄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세 줄이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헷갈려서 못해. A, B, C가 닫힐 확률은 각각 이렇게 돼. A, B, C가 닫힐 확률, 그건 각각 이렇게 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확률. 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스위치가 닫혀야 흐르는 거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해, 그냥. 닫히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열려버리면 전류가 끊어져.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한 줄, 두 줄 연결되는 게 이 스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위에 줄로 갈 수도 있고 아래 줄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적어도 한 줄이라고 표현할게. 한 줄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줄만 전류가 흘러도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통과돼서 넘어가요. 밑에 줄에 전류가 흘러요. 동시에 다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적어도 한쪽에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라. 이 말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을 잘해야 돼. 적어도 한쪽에 전류가 흐르더라. 요 출발이 잘 돼야 돼. 적어도 한쪽에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거나 아래쪽으로 흐르면 돼. 둘 다 흐를 필요는 없다. 그지? 적어도 한쪽에 전류가 흐르더라. 적어도 한쪽에 전류가 흐르더라. 그럼 적어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적어도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적어도를 풀이하는 거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적어도 한쪽이 흐른다 했기 때문에 두 줄 모두 흐르지 않는다. 요거를 풀어줍니다. 적어도 한 줄에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야. 자, 그거를 풀 때 적어도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1 빼기 두 줄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다.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1 빼기. 자, 첫 번째 줄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두 번째 줄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첫 번째 줄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두 번째 줄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두 줄은 모두 안 흘러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에 A에 전류가 닫힐 확률이, 회로가 닫힐 확률이 0.9지. 그럼 흐르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열려져야 돼. 열린다는 것은 0.1이 되겠다. 닫힐 확률이 0.9잖아. 그러면 열릴 확률은 0.1이 되겠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잡아야 돼. 두 번째, 요거는 첫째 줄이지. 요거는 첫 줄이고, 이거는 둘째 줄이야. 자, 둘째 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근데 둘째 줄은 회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회로가 두 개가 있어. 회로가 두 개가 있는데 둘째 줄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시 이게 안 흘러야 돼. 그럼 이거는 안 흐르면 만약에 B가 싹 끊어져 버려. 전류가 흐를 수 없지. C가 다 끊어져. 그래도 전류가 흐를 수 없지. 둘 다 끊어져도 흐를 수 없지. 둘 다 닫혀야만 흐르는 거야. 지금 흐르지 않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흘러? 적어도 한쪽에서 전류가 안 흐르면 적어도 BC 중 적어도 한 개가 열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BC 쪽에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B나 C 중에 적어도 한쪽이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둘 다 열릴 필요는 없다 그지? 한쪽만 탁 끊어줘도 전류가 못 흐르잖아. 밑에 쪽 밑에만 봐요. 밑에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언제 안 흐르냐면 둘째 줄에서 적어도 한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자, 그걸 정리하면 1 빼기 0.1 곱하기 적어도 하나가 안 흘려야 돼. 또 여사건이에요. 또 여사건. 적어도 한쪽이 열린다는 말은 1 빼기 모두 닫히는 거예요. 적어도 한쪽이 열린다는 말은 1 빼기 모두 닫히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닫히는 거는 BC를 0.8, 0.7. 0.8, 0.7 해서 요만큼을 계산해 주면 답니다. (1, 2가) 나오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전피를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그 나머지 눈이 나올 때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옵니다.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주사위를 4번 던진다. 주사위를 4번 던져서 A에서 출발한 점이 다시 꼭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출발한 게 다시 여기로 들어오는 주사위를 4번 돌아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4번을 던지면 4번 중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 4번 중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A번 일어나. 그 말은 1, 2가 나오면 반시계를 던졌을 적에 1, 2가 나오는 것이 A번이 일어나.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4-A번 일어나겠죠. 4번 중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A번 나왔다라고 하면 4번 중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4-A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 요거를 양으로 보고, 그럼 이거는 반대로 가니까 요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거를 음으로 보죠. 그러면 반시계로
A번 갔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A번 반시계가 A번 나와서 한 번 나올 때마다 1씩 간다 했잖아. 1씩 그러면 A번 나왔으니까 A가 되겠지. 요렇게 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 하고 반대로 요렇게 가는 거를 마이너스 방향이라 우리가 그냥 정해준 거야.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요렇게 도는 거지. 요렇게 한 번 갈 때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몇 번이 나오는데 4 마이너스 A분 이렇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A분 나오고 시계반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4 마이너스 A분 나왔다면 4번을 던지고 났을 때 이 결과는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양의 방향, 요걸 음의 방향이다. A가 되고 4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게 2A 마이너스 4가 됐다. 자, 여기서 A 범위는 어떻게 돼? A 범위는 4번을 던졌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연속으로 다 나올 수도 있고 A 범위는 0에서부터 4가 됩니다. 그럼 요 2A-4의 범위를 볼까? 2A-4의 범위는 자, 요거 구할 때 2를 먼저 곱하고 4를 빼고 이렇게 2단으로 계산하지 말고 A가 요 범위를 가질 때 요거는 증가하는 거잖아.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제일 작은 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A 대신에 제일 큰 수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고 요런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2A 마이너스 4가 요 갔을 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0이 돼도 돼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줘봐. 이거 잘 놓자. 어렵다, 혼자 풀면. 자, 1, 2가 나오면 반시계 방향, 즉, 요 방향으로 1만큼씩 움직일 거예요. 한번 던질 때마다. 요런 눈이 나옵니다. 지금 4번을 던질 거예요, 4번. 4번을 던지는데 1, 2가 나오면 요쪽 방향으로 1만큼씩 한번 던질 때마다 1만큼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요 눈이 나오면 반대로 요쪽 방향. 시계 도는 방향. 요렇게 해서 한번 던질 때마다 그런 눈이 나오면 일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요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두자. 플러스 1이면 여기 있을 거고, 플러스 2면 여기 왔다는 뜻이고, 또 3이면 이런 식으로. 요런 눈이 나오면 플러스만큼 가는 거고, 요런 눈이 나올 때는 요 방향으로. 시계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해야 되겠죠. 시계는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이 아니고, 여기로 가는 거를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즉, 이쪽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죠. 그러면, 4번을 던지게 되면, 이런 눈이 나와서 내가 반시계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눈이 나와서 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몇 번 나오는지는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것을 A번 나왔으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4-A번 나오게 됩니다. 그럼 A는 0부터 4라는 거 알겠지? 4번 시행했기 때문에 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횟수가 제일 적으면 0도 될 수 있고 많으면 4까지 4번 연속 다 나올 수도 있잖아. 이때 요렇게 가고 나면 내가 반시계로 A로 가고 즉 양의 방향으로 A번 움직여 1, 2, A번, A번. 음의 방향으로 4-A번이 나왔다면 양의 방향으로 갈 때는 한 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1이지.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A 해서 A번.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을 보면 되죠. 나오는 횟수는 4-A번.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요. 요게 요 방향으로 가는 게 A번 나오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게 나머지 횟수만큼 나왔을 때의 값이 약간. 그 값이 범위를 구해보면 요 범위에서 A가 요렇게 움직이니까 요 범위에서는 A가 0일 때 제일 작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A가 4일 때 제일 크니까 8 빼기 4 하면 요게 4, 즉 요 값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결과인데 2a-4가 결과인데 제자리 출발은 a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지. a로 그대로 돌아오죠. 그럼 a가 돌아오려면 요 계산한 요 결과가 0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4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고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돌아왔다.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기서 이제 a 값 참고. 자, 여기 4가 될 때, 0이 될 때 넘어가면 4가 되니까 a는 2가 돼. a가 2가 되거나, 그 다음 4가 되려면 넘어가면 8이 되니까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려면 0이 되거나.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4번 중에 몇 번 나와야 되느냐면, 2번을 나와도 되고, 4번을 나와도 되고, 0번을 나와도 되고. 다시 정리할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봐라. 주사위 던지면 1, 2가 나오거나 3, 4, 5, 6이 나올 거야. 자, 1, 2가 나오면 요렇게 3, 4, 5, 6이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자, 만약에 1, 2만 계속 4번이 나왔다. 4번 중에 1, 2만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3번, 4번 이렇게 만약에 요게 2번 요게 2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한 번 되고 다시 반대 방향 시계 쪽으로 한 번 이렇게 만약 요게 한 번 하고 요게 3번 나왔어요. 연속으로 요게 먼저 한 번 나오고 요게 연속으로 3번이 나왔어요. 그럼 요렇게 한 번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요 시 어떻게 던지든 간에 요것이 몇 번 나올 거고 요것이 몇 번 나올 거 아니야. 요것이 몇 번 나오면 요쪽 방향으로 나오는 횟수만큼 일씩 움직이죠. 요놈이 나오면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도는 방향으로 요것이 나오는 횟수만큼 움직입니다. 근데 두 개를 합하면 총 4회를 한다 했잖아. 4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요렇게 가는 것을 A번 요렇게 가는 게 A번 그럼 요렇게 가는 거는 4-A번이 나옵니다. 그럼 요렇게 가는 게 A번 움직였을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A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4-A번이 움직입니다. 그거까지는 이해됐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내가 A번이 움직였고 이쪽 방향으로 4-A번은 움직였어. 그럼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했고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보면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를 플러스로 보면 되고 반대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다.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 그럼 요게 A번 나왔으니까 플러스로 가는 게 A번 나왔으니까 A 그 다음 마이너스로 가는 게 4-A니까 마이너스 4-. 그 정리한 게 요거라. 그런데 A는 내가 4번 던져서 요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횟수를 A를 했잖아. 횟수를. 그럼 A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연속으로 다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A는 0부터 4. 0부터 4일 때 요거 이제 범위는 0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다가 4를 넣으면 8 빼기 4에서 4가 됩니다. 즉 요렇게 했는 결과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마이너스 4에서 4. 그러면 요 갖는 최종 위치가 A가 되랬지. A 그대로 자기 자신이 0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4가 돼도 되고 요 범위 안에 있는 수 중에 그 결과가 0이 되거나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A를 구해주면 2A-4가 0이면 A는 2. 자, 그런 식으로 4, 0 이렇게. 이제 끝났네. 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횟수를 우리가 A번이 했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2번 나오거나 4번 나오거나 0번이 나오면 된다.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요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고, 요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각각의 확률들은 서로 독립이야. 그럼 2번 먼저 나오겠지, 2번. 자, 2번 나오는 거는, 요게 2번이면 요것도 2번이잖아.
요렇게 되는 확률이 2번 나오고 요렇게 되는 확률이 2번 나온다. 그런 게 바로 A가 2니까. 4번 중에 3분의 1이 되는 확률이 2번 나오고 3분의 2가 되는 확률이 2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4번 중에 2번인데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2번 나오고 그렇지 않은 요 3분의 2가 나머지 2번이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 또는 이제 4번 다 나와야 돼. 계속 3분의 1이라는 요 확률만 4번 나와야 돼. 그런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로 써주면 된다 했지. 계속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4번이 나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은 4번 모두 요 3분의 2라는 요 확률이 나온다. 요때도 3분의 2가 바로 4번 해서 요만큼을 계산해 준 게 답이에요. 이제 이해되는 사람 손. 아직 잘 안 돼.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중요하다 모르면 안 된대. 자, 다시 한번 해줄까. 주사위를 일단 던지는 거야, 그지? 자, 주사위를 4번을 던져. 주사위를 4번 던져. 자, 4번을 던지면, 한 번 던질 때마다 1하고 2의 눈이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 반시계 방향으로 1만큼. 즉, 한 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움직여. 또 1, 2가 나왔어. 그럼 또 이렇게. 이래지. 1, 2가 나오면 하여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 3, 4, 5, 6이 나왔지. 그럼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시계 방향으로 한 칸을 움직여. 그럼 자, 여기서 만약 1, 2가 나왔다. 그럼 여기 있게. 다시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럼 여기 오게. 또 3, 4, 5, 6 중에 하나 나왔다. 또 여기 오게. 1, 2가 나왔다. 그럼 여기 오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요 눈이 나오면 요런 방향으로 1만큼씩. 요 눈이 나오면 요쪽 방향으로 1만큼씩 움직입니다. 이때 요렇게 도는 걸 우리가 그냥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냥 우리가 설정한 거야. 원래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렇게 도는 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했어. 그럼 이거는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의미하겠지. 결과적으로 요거는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을 한 번 나올 때마다 몇 번 던지는데 4번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 가는 게 4번 중에 몇 번이 나오고 요쪽 방향으로 가는 게 몇 번이 나오게 되면 4번 중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A G자리로 그대로 돌아오겠는가 이거 묻고 있는 거죠. A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몇 번인가 막 이렇게 따져서는 봐. 따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 봐. 경우가 만약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빠뜨리기가 쉬워. 그런 식으로 따져요. 자, 그래서 요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A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나온지 모르지만 A번 나왔다 생각하고 요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총 4번을 던졌기 때문에 4-A번 나왔다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요게 A번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1씩 가는 게 A번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A번 움직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1씩 움직였기 때문에 A만큼 움직이면 A만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4-A번이지 4번 총 4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나머지 회수는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4-A번만큼. 그럼 요거를 플러스라고 요거를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4-A 하면 요게 4번을 던졌을 적에 내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내 위치. 그거 정리했는 게 2A-4가 돼. 2A-4. 자, 그런데 요 A라는 게 뭐냐면 A라는 게 4번 던졌을 적에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회수잖아. 회수. 그 회수는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범위의 값을 가질 거야. 자, 이제 이게 내 위치라 했다, 내 위치. 내 위치가 얼마가 돼야 돼? 요 위치가 오면 돼요, 요 위치. 자, 요 위치는
요 위치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A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값, 요 범위만 간다 했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봐. 2A 마이너스 하니까 A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정감수잖아. 그래서 2A-4 요 범위가 보여집니다. 제일 작을 때는 0일 때 제일 작아요.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요게 -4가 되고. 그럼 제일 클 때는 A가 클수록 이 값이 커지니까 A 대신에 4를 넣으면 8 빼기 4에서 여기 4가 돼요. 여기는 위치를 했대, 위치. 4번 던진 후에 위치인데 그 위치는 -4부터 4까지 값 중이에요. 그럼 봐. 우리가 뭘 찾느냐면 이렇게 4번을 움직이고 나면 내 위치가 A에 그대로 있고 싶어. 그대로. 그러면 요 2A-4라는 요 값이 0이 되면 돼요. 0은 안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하여튼 0이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가 돼도 되겠네. 4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4번 움직이면 또 지제를 할 거야. 또 -4가 돼.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1, 2, 3, 4 연속으로 4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이 말은 요 값이 0이 되면 A는 2라는 말이에요. 요 값이 4가 되면 이하면 8이니까 A는 4라는 말이에요. 이게 -4가 되려면 A는 0이라는 거예요. 즉 요쪽 방향으로 가는 회수가 2회면 되는 거예요. 2회. 그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2회면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는 역시 같이 2회가 되겠지. 총 4회를 가야 돼. 또는 오른쪽으로만 4번 털면 돼. 오른쪽으로 한 번도 안 가면 돼. 즉 4번 다 모두 왼쪽으로. 그럼 4번 다 오른쪽으로 돌아도 지자리로 두고 4번 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도 지자리로 두고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와도 역시 지자리로 갈까. 그게 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 구한다. 답. A가 2라는 말은 4번을 던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하여튼 2회가 나옵니다. 반시계 시계 이렇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반시계가 2번 4번 중에 반시계가 2번 시계 방향으로 2번 가면 예를 들어서 시계 반시계 이렇게 해도 돼요. 시계 반시계 시계 이렇게 시계 2번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이렇게 그게 요 말입니다.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확률은 6번 중에 2번이니까 3분의 1일 거고 요 확률은 3분의 2잖아. 내가 플러스 1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률이 3분의 1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4번 중에 2번만 나오면 되지. 4번 중에 2번 무슨 확률이 3분의 1 되는 오른쪽으로 가는 요게 2번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3분의 2가 나머지 2번이 나와요. 4번이 다 나오면 돼. 4번 4번이 다 나와야 돼. 4번이 뭔데? 오른쪽 가는 게 4번.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확률이 3분의 1인 거다. 3분의 1만 연속적으로 4번이 나와.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나머지 몽땅 왼쪽으로 갔다는 말이지.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확률이 3분의 2잖아. 그래서 3분의 2라는 요 확률이 또 4번 나오고.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가 찾는다. 이제 이해됐겠지? 정리만 되면 안 어려워. 정리만 되면.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이쪽으로 몇 번 가야 되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A번 간다 생각하고 이쪽 방향은 나머지 횟수 4-A만큼 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으로 풀어버리면 돼. 보기 48번. 자, 49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랄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무슨 눈이 나와야 실근을 갖는가 이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을 결정하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 주사위 두 개를 뜨면 36가지가 나옵니다. 36가지 A, B, B를 계속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AB가 어떠할 때 요게 실근이 되는가 이 말이지. 그럼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A, B를 결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나 그거를 찾아서 분자에 적어줍니다. 그럼 요거는 A제곱이 4B보다 이렇게 풀죠. A제곱이 4B. 자, 그럼 먼저 B를 기준으로 할게. 주사위니까 B가 제일 작으면 1이지. 자, 1이면 여기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는 2부터 다 되네. 2, 3, 4, 5, 6. 2, 3, 4, 5, 6. 이렇게 5가지. 근데 B가 2가 돼서, B가 2가 되면 이게 8이잖아, 8. 그럼 제곱에서 8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려면 A는 3부터 되겠네. 그럼 3, 4, 5, 6이다. B가 이제 3이 되면 여기 12지. 12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는 4네. 그럼 A는 이때는 4, 5, 6. 이렇게 또 세 가지. 자, B가 4가 되면 이제 여기 16이네. 그럼 A는 4, 5밖에 안 되겠다. 4, 5, 6. 4부 되니까 4, 4, 16. 이제 B가 5가 돼서 B가 5가 된 경우는 여기 20이잖아, 20. 그럼 A는 5, 6밖에 안 되겠다. A는 5, 6. 자, B가 6이 됐어, 6. 6이 되면 6, 4, 24니까 역시 A는 5, 6이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 5가지, 9가지, 12가지, 15가지, 19가지. 36가지 중에 19가지다. 36가지 중에 19가지.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요거를 풀어가지고 1 마이너스 확률 해도 관계없다, 그래? 항상 확률 구할 때는 작은 쪽으로 구하는 게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편하지. 작은 쪽. 자, 지금은 38가지니까 19가지니까 딱 반쯤 되니까 뭐 어느 쪽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한 방에 팍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 지금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 할 수 없이. 자, 동전이 지금 10원짜리 동전은 1개, 100원짜리는 2개,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 이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일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자, 10원짜리가 1개 있어.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이 또 2개 있어. 100원짜리가 이렇게 2개 있어.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이렇게 3개가 있어. 자, 500원짜리가 이렇게 3개 있어. 그럼 이제 어디가 앞면인데 그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아무 때나 앞면이라고 정하면 되지. 숫자 있는 걸 그냥 앞면이라 할게. 6개를 탁 던지니까 6개를 딱 던지면 일단 앞면이든 뒷면이든 구분 없이 쭉 배열이 될까 이제 6개를 탁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중에 뭐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서 쭉 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결정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생길까? 여기 2가지잖아. 요것도 2가지면 1가지야. 그럼 2가 몇 개? 이게 분모가 돼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의 6성까지. 앞면 다 앞면.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2의 6성까지. 요것도 2가지. 그래서 2를 다 곱했다는 거야. 자, 그 중에 동전의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이야. 자, 이거를 다 던져서 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온 그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이에요. 100원 이상. 자, 100원 이상이에요. 100원 이상. 웬만하면 100원 이상이에요. 100원 이하가 100원보다 작게 되기 어렵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푸는 것이 아니고 1 마이너스 0.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던졌다 해봐. 무징하면 100원 이상이지. 100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억수로 드물겠네. 그럼 1 마이너스 100원보다 적게 나올 확률을 찾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100원 이상 찾아버리면 엄청 많이 해야 돼. 64가지 중에 봐. 엄청 많잖아. 근데 100원보다 작은 경우는 자, 요것만 앞면이 딱 나오고 나머지는 다 뒷면이 나오고 10원짜리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뒷면. 그러면 10원이 되겠지. 10원. 그게 100원보다 작은 거야. 또 100원보다 작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없잖아. 됐나? 확실히 됐나? 상하고 빨리 와. 나 이것들 진짜. 자, 보자. 100원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요것만 앞면이라고 뒷면 이렇게 돼요. 몇 가지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밖에. 요거 딱 한 가지. 요거는 앞면. 뒷면, 이거 앞면, 뒷면 중에 아무거나 나오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뒷면이 나와야 되지. 그래야 요거 하면 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원보다 작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 또 뭐가 있어? 뒷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영원해도 그 합이 100보다는 작자. 그거 안 빠뜨리도 조심해. 나도 처음에는 빠뜨리다가 딱 보니까 생각났어. 10원만 되는 게 아니고 영원도 되잖아. 그래서 2의 5성분이 1 빼기 32분의 1. 그래서 32분의 32다. 자, 풀고는 항상 계산해서 답을 확인해야 돼. 자기가 맞다고 풀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야 될까, 이거지? 꼭 확인해야 돼, 확률은. 확률 옆부분을 봐. 자기는 맞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 빠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들이 처음에는 억수로 많이 생겨요. 됐지? 이거는 반드시 여사건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고생하겠지. 그 다음 151. A와 B가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말하라. 이 말은 PA 교 B랑 PA 곱하기 PB랑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말하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독립이고 이거 두 개가 다르면 종속이 됩니다. 무조건 독립은 독립하면 요거 조사하시오. 이말. 독립은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야. 독립이다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식 선다. 그것만 딱 기억하. 배반은 뭐라 했어? 배반은. 자, 배반은 A교 B를 했더니 요게 0이더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생각난 김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뭐가 아니라 했어?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지?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뭐가 아니라고? 독립이 아니다. 요 두 명제 요거 정리했다. 그지? 두 사건이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더라. 이때 두 사건은 모두 뭐가 아닌 상태? 0이 아닌 상태야. 꼭 기억해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요걸 이용해서 낼 땐 이거를 모르면 못 풀어야 해요. 두 사건이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요게 참인 명제. 요 두 명제를 잘 정리를 해요. 자, 그럼 문제 주어진 조건이 PA가 2분의 1이 하나 주어져 있고 PB가 3분의 1이다. 요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문제다 지금. 그 다음에 요게 6분 5라고 했네. 자, 요거는 다시 정리하면 조건 방열 PB분은 PA 교 B가 돼. B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A가 일어나니까 PB분은 B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A가 일어나니까 결국 두 개가 다 일어났다는 말이지. 요거 더하기. 그 다음 PA분은 마찬가지로 PA 교 B. 자, 요 놈이 6분 5다. 요 놈이 6분 5. 자, PA, PB는 문제에 나와 있네. 자,
자, P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자. PB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을게. 3분의 1 분의 PA 곱이 더하기. 자, PA 자리에 2분의 1 넣을 거야. 2분의 1 분의 PA 곱이를 했더니 요게 6분의 5였다 이 말이야. 를 했더니 그게 6분의 5더라. 이제 계산한다. 요거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고 요거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주면 요거는 3PA 곱이 더하기 2PA 곱이 이놈이 6분의 5다 이 말이야.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우변은 건드리면 안 돼. 요거 두 개 다음 5PA 곱이잖아. 그게 요거기 때문에 요 식으로부터 PA 곱이는 양변 5 나눠버리면 6분의 1이라는 걸 얻었어. 그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PA 곱이를 얻었어. 이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돼? 독립인지 종속인지 이게 성립하나 알아보는 거지. 요건 PA 곱이는 6분의 1. 자, PA는 2분의 1이고 PB는 3분의 1이다 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건 성립하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되더라. 독립이가 종속이가 하는 말은 교집합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나 다르나 이거를 조사하시오. 됐지? 자, 어느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헬리콥터 좌석을 예매한 후 취소할 확률은 4분의 1. 예약하고 무조건 오는 건 아니겠지. 취소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 이 항공사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해서 3개의 좌석에 대해서 좌석이 3개밖에 없어. 그런데 5건의 예약을 받았어. 원래는 3개밖에 못 받아. 그지?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타고 갈 수가 있겠지. 5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하죠. 좌석은 3개밖에 없어. 근데 3명을 받는 게 아니고 5명을 받는 거야.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찾아요. 좌석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약한 사람이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이 오거나 또는 5명이 오면 좌석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안 올 수도 있으니까 1명이 안 오거나 안 올 사람이 1명도 없게 돼버리면 좌석이 부족하다. 근데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라 이 말은 올 확률은 4분의 3일 거고 안 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 말이지. 그럼 자 먼저 4명이 올 확률부터 찾자. 자, 여기 5명이 있어. 4명이 올까? 누가 올 건데? 5명 중에 4명이. 그럼 1명은 안 오지. 누가 안 올 건데? A가 안 올 수도 있고 B가 안 올 수도 있고 A가 안 오거나 또는 B가 안 오거나 또는 이 말이야. 그지? 4명이 온다는 말은 5명 중에 4명이 온다. 5명 중에 4명이 온다. 그럼 올 확률이 얼만데? 4분의 3이다.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 그럼 4분의 1인 요 확률이 4번이라고. 요 5개를 딱 따져봤더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5명 중에 4군데를 선택하면 그 확률은 4분의 3이다. 자, 다시 올 확률이 4분의 3이다. 오는 사람이 4명입니다. 나머지 1명은 안 오니까 4분의 1이 확률이 한 번 일어나. 그럼 5명은 뭔데? 5명이 모두 다 왔단 말이야. 올 확률이 4분의 3이지. 한 가지밖에 없지 이럴 때는. 이때는 그냥 4분의 3에 바로 5선 해주면 요게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이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지? 독립시행의 확률 시험에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했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확실히 이해야 돼. 확실히.
됐지? 요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요까지가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어디 치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쳐. 기말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쳐.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봐. 중간고사 조져버리면 기말고사 또 조지게 돼 있어. 이거 앞으로 또 쳐야 돼. 중간고사 잘 치면 기말고사 잘 칠 수 있고, 중간고사 조져버리면 기말고사 당연히 조져. 뭐? 상우.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 하면 빨리 공식 외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선 마이너스 1 하면 요거는 다 밑이 2인 상태지. 맞지? 요거는 밑이 2인 상태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동호. 이건 뭐야? 이거 1이야, 그지?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자, 이렇게 하면 ln a 분의 1 해리해보고 싶다고. 좋다. 2는 뭘 1하 있는 굴러라. 2는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성 이렇게 됐다. 요게 2야. 그럼 2는 셈이 어떻게 정리하래요? 2는 1 플러스 0의 0분이니까 무한대지. 1의 무한대성 요런 꼴이 되면 요거는 극한값 2에 관계되는 극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 그럼 요거를 똑같은 요거를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렇게 뿌리거든요. 1 플러스 역시 말 1의 무한대, 이거 d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0. 0으로 갈 때는 그냥 x 하면 여기 0이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0이 돼? x분의 이렇게 0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x가 돼요. 그리고 요 식에서는 항상 뭘 잘하랬노?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는 거. 요쪽에도 봐. 이 놈하고 이 놈은 0으로 가면서 같다. 이러는 거. 요 놈하고 요 놈은 0으로 가면서 같다. 이러는 거. 그래서 여기 x제곱, x제곱 해도 됩니다. 그럼 x가 0으로 가면 x제곱도 둘 다 0으로 가. 요거 두 개는 그런 뜻이다. 서로 같으면서 0으로 가더라. 그것만 만족되면 그게 바로 요 식의 의미가 됩니다. 됐죠?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4인 x 요건 얼마인데? 1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는 탄젠트 x 요건 얼마인데? 1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는 얼마인데? 이거는 값이 없다, 그지? 그죠? 삼각함수 극한에서는 요거 두 개를 잘 이해해. 여기도 역시 같은 뜻이야, 같은 뜻. 요놈 두 개는 0으로 가면서 같다 이 말이야. 0으로 가면서 같다 이 말이야. 요게 x제곱, x제곱 이렇게 돼. 요게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그렇게 돼. 요거 두 개는 같으면서 0으로만 갈 수 있으면 돼. 됐죠? 그 삼각함수 나오는 극한은 요게 기본이에요. 요거 두 개가 기본.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x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는 sin x랑 x랑 같은 걸로 봅니다. 자, sin x를 그냥 x다라고 생각해요. x가 0으로 한없이 접근합니다. 같으니까 1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x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는 탄젠트 x는 그냥 x랑 같다 이런 의미로 했어요. 됐지?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들 지금 쭉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봐. 나중에 빨리 자기가 외우고 자기 혼자서 금방 생 이렇게 쓰듯이 자기도 계속 써야 돼. 그래야 안 잊어먹지. 안 쓰고 있으면 자꾸 잊어먹어. 자, 그 다음.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 그 셈 정리했었다. 그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코신을 했지. 신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신코 코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항상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두 개 나올 때 앞에가 알파, 뒤에가 베타. 앞에 각이 알파, 뒤에 각이 베타입니다. 요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신신이었다. 그지? 코코신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신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신신. 자, 여기서 요게 플러스면 요것도 플러스야. 그지? 사인은 똑같이 가더라. 근데 코사인은 요게 플러스면 요쪽이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거 반대로 된다는 거 잘 정리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탄젠트는 1마 탄탄 탄부탄 이렇게 알아 있지. 1마 탄탄 탄부탄.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은 탄부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1마 탄탄이야. 1마 탄탄. 더하기일 때 먼저 정하게 해도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알아야 돼? 마이너스는 요게 마이너스 되면 여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렇게 바뀌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요 공식 잘 정리하고 요 식으로부터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게 배각 공식이랬지. 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사인 2알파. 자, 베타 자리 여기 알파 집어넣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래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것도요. 혹시라도 잊어먹으면 베타 자리 알파 집어넣은 식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식 자체를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식을 나오면 아 사인 2알파는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2알파는 요 베타 자리에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다.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즉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자,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다. 요 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요거 대신에 한번 집어넣고 요거 대신에 한번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되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걸 했지. 자, 탄젠트 2알파도 요 베타 자리에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2알파는 1마 탄탄이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분은 2 탄젠트 알파다. 요까지를 우리는 배각 공식. 배각 공식 중에서 코사인의 3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3가지를.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우리 삼각함수에서 그 셈 정리해. 그 셈. 자, 요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미분 뭐 이런 게 좀 나왔다. 그지? 자, 미분하는 거 다 정리한다. 자, 미분은 ln x를 미분하시고 지수함수 미분. 로그 a의 x를 미분하시오. 이게 지수함수야. 자, 지수함수는 지수 모양의 함수를 미분하시하며 함수를 그대로 쓰면 이게 미분이야. 요 함수를 요것도 지수네. 아, 로그네. 이게 지수부터 2의 x승을 미분할 거야.
그 다음 A의 X승을 미분할 때. 이렇게 지수를 미분하라 할 때는 지수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지수는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위치 A일 때는 여기다 ln A를 곱한다. 요것만 정리하고 있어. 이게 지수 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로그 함수 ln X를 미분하시오. 그 다음에 로그 A의 X를 미분하시오. 자, 이렇게 로그 함수의 미분은 요 진수 있지, 진수. 요 진수 자리에 와 있는 요거를 분의 1 해주면 돼요. 분의 1, 요렇게. 근데 위치 A일 때는, 요 때는 ln A를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위치 A일 때는 ln A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 요게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 미분은 어려운 거 없네.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은.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미분이 있을까, 그지? 자, 삼각함수 미분하기 전에, 자, 삼각함수는 어디까지를 먼저 잘 정리를 했냐면, 사인 x분의 역수관계, 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 탄젠트 x분의 1, 역수관계 있을까, 그지? 자, 사인 x분의 1은 뭐라고 되어 있어? 코시컨트 x, 이렇게.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x.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x, 탄젠트 분의 1은 코탄젠트 x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 자, 그 역수는 코시칸트, 시칸트, 탄젠트다. 요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었지. 요 식으로부터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준 식,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식. 자, 고래서 나온 식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요까지를 외워줘. 세 개는 같은 식이야, 그지? 같은 식인데, 요 식이 이제 요 식으로부터 양변을 사인 제곱, 양변을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만든 식이 요 식. 됐지? 요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요 관계도 마찬가지에.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로그 함수 미분 끝났고, 자, 이제는 삼각 함수 미분이 있을 거네. 삼각 함수 미분. 자, 삼각 함수는 6가지. 사인 x를 미분하시오. 코사인 x를 미분. 탄젠트 x를 미분.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 코시컨트 x를 미분. 코탄젠트 x를 미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고 그 역수. 그렇게 해서 6개, 삼각함수는.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자,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미분 6가지. 자, 요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하면서 했던 공식이야, 공식. 됐지?